한 세기 이상 자동차는 진보를 약속하면서도 그 몸체 아래에 같은 기계적 비밀을 숨겨왔다. 엔진은 진화했다. 소프트웨어는 늘어났다. 하지만 자동차가 세상과 마주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한 가지 시스템은 결코 진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현대자동차 속 빅토리아 시대의 골격, 스크린, 가죽, 그리고 정교하게 조율된 정숙함을 모두 제거하면 대부분의 현대자동차는 불편할 정도로 익숙한 무언가를 드러낸다. 차가 도로와 접촉하는 방식은 1800년대의 엔지니어에게 즉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강철 스프링은 여전히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 오일 댐퍼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 움직임을 진정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 설계는 속도나 편안함, 정밀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단순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대량 생산에 저렴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통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교리처럼 굳어졌다. 컴퓨터가 자동차에 들어올 때쯤이면 기계적 기반은 이미 손댈 수 없는 상태였다. 마케팅 부서는 이 현실을 감추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다. 시스템 이름은 바뀌고 재조정되며 혁신으로 포장되었다. 하지만 용어 아래에서 근본적인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바퀴는 여전히 도로에 부딪힌다. 에너지는 여전히 금속을 통해 위로 전달된다. 자동차는 여전히 사건이 발생한 후에 반응한다. 문제는 정밀함이 아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댐퍼가 반응하는 순간에는 이미 사건이 일어난 후다. 도로가 항상 먼저 치는 것이다. 왜 엔지니어들은 절대 고칠 수 없다고 말했는가? 수십 년 동안 엔지니어들은 이 지연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했다. 유압 유에는 점성이 있다. 밸브가 열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압력은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는 편안함과 제어력 사이의 영구적인 타협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업계는 결국 타협에 안주했다. 부드러운 서스펜션은 충격을 흡수했지만 조향 성능을 희생했다. 단단한 세팅은 접지력을 높였지만 탑승자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 균형을 벗어난 해결책은 없었다. 이 믿음은 교리처럼 굳어졌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고객에게 물리 법칙 자체가 타협을 요구한다고 가르쳤다. 편안함과 성능은 서로 배타적인 특성으로 불변의 법칙에 의해 나뉘어 있다고 설명되었다. 진실은 더 단순하지만 더 불편했다. 법칙은 실제였지만 그 전제는 그렇지 않았다. 금지된 포뮬러 1 자동차와 잊힌 과학자. 1990년대 초 포뮬러 1은 서스펜션이 어떤 가능성을 지닐 수 있는지 잠시 보여주었다. 윌리엄스 레이싱은 FW14B를 선보였는데 이 차는 실시간으로 차체 높이를 조절하는 액티브 유압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었다. 그 효과는 압도적이었다. 차체를 완벽하게 수평으로 유지함으로써 공기역학적 접지력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랩타임은 폭락했고 경쟁팀들은 항의했다. FIA가 이 시스템을 금지한 이유는 안전 문제가 아니라 경쟁의 균형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거의 같은 시기 모터스포츠 밖에서 아마르보스 박사는 다른 해결책을 추구했다. 그는 유체를 제어하는 대신 아예 없애버렸다. 그의 전작이 서스펜션 프로토타입은 댐퍼를 완전히 선형 모터로 대체했다. 차는 코너에서도 평평하게 돌아나가고 장애물을 거뜬히 넘으며 충격을 지체 없이 흡수했다. 기술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하지만 업계는 관심을 거두었다. 시스템은 무겁고 전력 소모가 많았다. 12V 전기 시스템으로 제한된 내연기관 시대의 차량에는 지나치게 요구사항이 많았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혁신보다는 정교함을 택했고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한 미래를 기다렸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기차의 전환. 그 미래는 조용히 찾아왔다. 리튬 배터리와 고전압 케이블 속에 숨은 채로 전기차는 단순히 구동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다. 가능한 것의 한계를 바꿨다. 고전압 구조는 연속적인 동력 전달, 빠른 제어 루프, 정밀한 작동을 가능하게 했다. 한때 타협이 필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여유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서구 제조사들은 이 변화를 단순히 구동계 문제로 다뤘다. 반면 중국 제조사들은 이를 시스템 혁명으로 받아들였다. 그 중심에는 BYD가 있었다. 원래 배터리를 만들며 시작한 회사로 전통보다 전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BYD의 선형 모터 서스펜션 내부, 양왕 U7과 함께 BYD는 DUZ 서스펜션 시스템을 선보였다. 스프링을 쓰지 않는다.
오일도 쓰지 않는다. 기다리지도 않는다. 각 코너에는 삼상 선형 전자기 모터가 장착되어 있다. 전류를 흐르게 하면 힘이 바로 발생한다. 압력이 쌓이지도 밸브가 지연되지도 않는다. 시스템의 한계는 기계적 관성이 아니라 전기적 반응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반응 속도는 약 10mC까지 떨어진다. 인간의 감각보다 빠르다. 몸이 충격을 인지하기도 전에 반응한다. 센서는 앞 도로를 읽고 알고리즘은 힘의 방향을 계산한다. 차류는 승객이 충격을 느끼기도 전에 움직인다. 이것은 부드러움으로 얻는 편안함이 아니다. 지배력으로 얻는 편안함이다. 서스펜션이 흡수에서 제어로 바뀔 때 전통적인 서스펜션은 충격 후 에너지를 흡수한다. DUJ는 에너지가 전달되기 전에 움직임을 제어한다. 차체는 수평을 기준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 아래에서 바퀴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도로의 형태는 탑승자에게 무의미해진다. 한때 비평가들은 바퀴에 무거운 부품이 달리면 조향 성능이 망가진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 경고는 수동 시스템에만 적용된다. 능동 제어는 판도를 바꾼다. 중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속도로 하향력을 적용함으로써 시스템은 전통적인 서스펜션이 순간적으로 잃는 타이어 접지력을 유지한다. 서스펜션은 더 이상 충격 흡수 장치가 아니라 수직 하중 생성기가 된다. 접지력은 증가하고 안정성은 향상된다. 더 이상 타협은 필요 없다. 힘, 실패, 그리고 기계적 안전의 종말. 양왕 U9는 이 철학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 디스수 X 시스템은 800V 구조로 작동하며 서스펜션 단독으로 최대 36kW의 출력을 낸다. 이 힘은 장식이 아니다. 기능이다. 바퀴가 하중을 잃으면 시스템은 즉시 반응한다. 해당 코너가 수축하고 하중은 대각선으로 재분배된다. 토크 벡터링이 차체를 안정시킨다. 재앙조차 제어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은 이것을 할 수 없다. 포르쉐 파나메라처럼 48V 시스템은 롤을 막을 수는 있지만 바퀴를 독립적으로 재배치할 수는 없다. 전압이 능력을 정의하고 출력이 결과를 결정한다. 양왕 U8은 이 사고를 오프로드로 확장한다. 디스우스의 P 시스템은 속도가 아니라 이동과 힘을 위해 유압을 사용한다. 기계식 안티롤바를 제거해 도로에서는 강성을 유지하고 오프로드에서는 관절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같은 시스템으로 부상력, 자동 수평 유지, 심지어 타이어 자체 교체도 가능하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다. 생존력이다. 한 세기 동안 서스펜션은 에너지를 열로 낭비했다. 전자기 시스템은 이를 회수한다. 모든 충격이 발전기가 된다. 거친 도로는 배터리로 에너지를 되돌려준다. 이전 개념을 망쳤던 비효율은 사라진다. 시스템이 스스로 루프를 완성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정의하면서 차의 성격은 편집 가능해진다. 하드웨어가 한계를 정하고 코드가 영혼을 정의한다. 업데이트는 무선으로 전달된다. 구매 후에도 조향 성능은 진화한다. 이것이 진정한 전환이다. 전기 모터도 터치스크린도 아니다. 제어다. 도로가 더 부드러워진 것이 아니다. 기계가 단지 이기는 방법을 배웠을 뿐이다.